민주당 내 요즘 당원 개정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1표제로 가자 뭐 이런 사실 잘 얘기인데 몰라서 잘 모르시는 남의 당 문제 예. 아니 그 진짜로 잘 몰라서요. 그 문제는 그러면 따로 전문가들 네네,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것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 우리 이사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저요? 네. 저는 1인 1표제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근본부터가 직접 민주주의제. 네네. 국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거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2대, 석 대 갖고 계셔가지고 이게 뭐 보급률이 뭐 모든 국민이 한 대씩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진짜 휴대전화를 소신을 갖고 안 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동사무소 가서 투표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 이걸로 인해서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특히 쟁점이 많은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데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뭡니까?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건 뭐 근데 민주당 민주당에서도 사정이 아니라 아니, 선거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대의원제 같은 경우에 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표의 등가성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정치적 식견이나 예. 그 뭐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거나 뛰어나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만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건데 또는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한 목적적으로 운영된다는 건데 굳이 논리를 전개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사람이 아주 가끔 있어요. 뭐 김대중 같은 분들은 네. 있지만 예. 그런 사람들 말고 현실에서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네. 도찐객진이거든요. 또 하나는 정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수준이에요. 예. 그야말로 정치 고관여층이에요. 물론 통일교 일부 교도들처럼 네. 총재가 가 하면 가가지고 뭐 찍어 하면 찍는 사람도 있지만 입당해 하면 입당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다만 뭐 1,000원이든 얼마든 간에 자기가 당비 내면서 굉장히 집합적으로 움직이고 정치학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김용민 TV 같은 데가 많이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래서 하나하나 당원들의 목소리나 당원들의 선택이 사실은 굉장히 완성도 높은 선택이다. 그 선택을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런 결정들을 매번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뭘 합니까 대신 여론조사라는 걸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나오면 만약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정책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수록 정책적 완성도도 높아지고 네. 그 정치 집단이 원하는 바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당의 목표는 뭡니까? 집권하고 자기의 플랜을 펼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당이 민주화되어 있고 정당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어야죠. 네. 당원으로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에 가까운 또는 원칙적인 민주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모른다면서 그냥 일반론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자기가 거기서 한 5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이 있어.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컷오프가 돼서 지난번에 후보가 못 됐는데 이번에 그 현역 의원이 지역구가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저기 1심과 2심에서 그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거든요. 네네. 3심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열심히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인 1표제로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로 간다. 그 양반이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치를 해가지고 아웃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 이게 1인 1표제 정당 아니요, 민주주의하고 전 두 가지 트랙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네. 지역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역 구민들의 요구,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당원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지역에서 지지받는 사람, 그 지역
정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돼요. 1번 관문이에요. 근데 그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 정당의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역만이 아니라. 거기는 저는 지도부나 이를테면 공천심사위원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부적절한 이유로 국회의원 직에서도 탈락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역 기반이 뭐 튼튼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줘야 되냐? 그럼 이 사람은 그럼 국회의원이 지역 토호지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국회의원은 되겠지만 다른 선거는 다 망하거든요. 그럼 정당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느냐? 지역 주민의 목소리란 이유만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관문, 2차 관문을 통과해야 그 정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런 안전 정치도 없이 1인 1표를 아무 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총선에서 저는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노원갑에 출마를 한다. 근데 그 사람이 노원갑에 살 필요가 없어요. 울릉도 살아도 되고 백령도 살아도 되고 옛날에 제주도 김대중 의원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출마했었습니다. 네네 당선됐어요. 예예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나라국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근데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산의 국회의원도 안산의 정치인이 아니라 전국의 정치인이란 말이죠. 전 맞습니다. 국민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공천 과정에서 전 당원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네네. 지역구에 나오는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물어서 이 사람이 민주당 의원으로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전국 정치인이어야 아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 의정활동 국회의사당에서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온탕에서 좀 좋은 지역구에서 뭐 5번씩 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도대체 뭐지? 예? 그냥 지역구 관리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예? 중소기업 사장으로서의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정활동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뭐 체육회 모임이 있거나 뭐 어디 등산회 모임이 있거나 그럼 가서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하고 정책 개발도 안 하고 국회에서 의정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특히 내란 극복 같은 중요한 지금 역사적 과제에서 보여주는 존재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의무방어전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모여라 그러면 모여가지고 뭐 잠깐 몇 명이서 사진 찍고 오고 이런 의정 활동만 하는 다선 의원들 민주당에도 엄청 많아요. 국힘은 맞아요. 뭐 덩어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수를 쌓아 나가서 그 사람이 4선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5선이 되면 무슨 상관이지? 오히려 관성만 생겨가지고요. 더 경직됩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말이죠. 자기 지역구 관리는 잘하고 대외적으로 전국적이고 국민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돋보이면 튀면 나중에 공천 받을 때 힘들다 해가지고 침묵을 유지하고 오로지 지역구 관리에만 매몰되고 뭐야 그게 무슨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합니까? 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공직자 중에 가장 힘든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요. 그럼요. 이 뼈골이 상해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청와대 같은데 근무하면 막 힘들어하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뭐 어떤 청와대 직원은 힘든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견딜만 하대. 왜 견딜만 하냐 그러니까 매일 저녁 술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술 안 먹으니까 좀 낫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농반 진반인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래도 조금 덜 힘든 자리로 보내주고 뭐 이런 인사 경향들이 있었어요. 역대 정권에.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하면 진이 빠져가지고 못하는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마음껏 뭐 기문해 봐요. 김영범 실장한테 딸내미 얘기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성찰은 하나도 없이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갑질할 수 있는 자리, 권한을 누리고 마음껏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기는 사람들, 여기는 풍토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경무여야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직자가 휴가가 어딨냐고. 국회의원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과로로 이러고 잠깐 눈 감으면 휴가지. 그럼요. 과로로 쓰러져야 될 건 쿠팡 노동자들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쓰러져 그럼요. 그분들이 그런 왜 국민들이 쓰러집니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자연스럽고 빤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집에 보내야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국회.